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정하신당이에요. 아, 예, 반갑습니다. 네네네. 제가 대략적인 사연을 피디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. 예,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컨셉은 이제 대략적인 사연을 듣고 그거를 저희가 방송으로 네, 좀 네. 풀어나가는 그런 거였는데, 네. 우리 피디님이 전화를 했었나 보더라고.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치페페지를 아하하하. 아니,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 너무 PD 지 마음대로예요. 보자. 우리 김 여사님은 어떻게 보면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려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네, 좋은 날을 꼽으라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? 없어요.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? 아버지 자리도 그렇고 부모의 자리도 그렇고 남편의 자리도 그렇고 형제의 자리도 그래요. 남매 형제의 자리도 나를 다 힘들게 하고 숨막히게 하고 외롭게 하는 자리들이지 서로가 뭐 돈을 떠나서도요 서로가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주. 예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독불이어야 돼요. 그래서 결혼을 해서 본인이 만약에 가정을 이뤘다 그러면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짐을 본인이 다 지고 가야 돼요. 본인이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남편 자리도 돼야 되고 그리고 원래 솔직히 말할까? 너 결혼 안 했어야 돼. 글쎄요.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본인이 환경적으로 외롭고 부모가 있어도 외롭고 서러웠던 세월이 많았어야 되거든요. 외롭고 서럽고 힘들었던 시간이 많다 보니 가정이란 걸 본인은 꾸려서 좀 평범하고 알콩달콩한 삶을 살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좀 냉정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본인한테 평범함은 쉽지 않아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너나 나나 남들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네. 그렇다고 네가 무슨 뭐 아주 떼부자로 살고 싶은 것도 아닌데 네, 맞아요. 그 지극히 평범함이 쉽지 않은 거예요. 네. 그러다 보니 결혼해서도 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편치가 않아야 돼요. 네, 맞아요. 부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남들은 막 임신하면 막 뭐 행복하고 아이 낳고 잠깐은 행복하고 그러지 않냐. 본인은 뭐 안 돼 그게. 맞아요. 그리고 본인은 금전으로도 한이 많아요. 모든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게 했지만 금전으로도 한이 많고 일궈놓은 게 한 개도 없어. 맞아요. 할 줄 아는 것도 사실 없어. 사실 그렇기도 하고.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가 뭔가 정말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뭔가 살아봐야 되겠다 할래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형국. 네. 이분 아주 젊은 분은 아니고 40대 한 50대 요때 자살하신 분 누구야 남자? 자살하신 분 누구야 남자? 50대가 아니라 60대 누구야? 아버지? 아버지. 친정 아버지. 네. 그렇구나. 우리가 부모를 뭐 바꿀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잖아. 본인 고생 많이 했어요. 제가 볼 때 뭐 우리가 다 아이고 너 고생 많이 했다지만 본인은 진짜 많이 했어요. 어떤 땐 내 삶도 원망했다, 세상도 원망했다. 응? 억울한 일도 많고 분한 일도 많고.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장 아닌 가장처럼 내가 머리가 돼야 되고. 저 애들하고 같이 있어요. 남편하고 했지. 그러니까 아까 할머니가 그랬잖아. 본인이 계속 본인이 머리가 되고 아빠도 돼야 되고 엄마도 돼야 된다고. 본인은 있잖아요.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네. 아무도 없어요. 저 친구도 없고. 그러니까 아까 할머니가 그랬잖아. 다 벼야 되거든요. 네. 있어도 없는 거예요.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없는 거와 같아요. 없는 게 더 나아요. 네, 없어요. 아무도 없어요. 뭐 부모든 형제든 누가 있으면 대로 나한테 네. 그 사람들이 본이든 본이 아니거든 해를 끼치면 해를 끼쳤지. 살아가는데 어떤 뭐 마음적으로라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그래요. 제가 인생이 이제 맨날 그랬으니까. 근데도 저는 항상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.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겠다. 그런 거.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아이들은 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기고 이제 작은 애 같은 경우는 또 자사고까지 보냈어요. 어유 대단하네. 그래도 잘 커서. 이제 그 부분 지금 3학년인데 딸이야? 둘 다 딸이에요.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지금 삼수를 하고 있는데 걔도 대학을 가야 되는데 걔도 약간 좀 우울증 같은 게 나한테 전염이 된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것도 걱정이 돼요. 사실은 걔도 막 수영 같은 거 하고 수영스러도 나가고 되게
꿈도 없게 태몽 꿈을 호랑이 꿈을 3번이나 꿨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골이 장기 여자였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남자같이 키웠는데 커갈수록 보니까 굉장히 어리더라고요. 그리고 오히려 문학적인데 더 소질이 있고 예민하고 좀 자기만의 그 어딘가에 뭔가 자기만의 세상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세상 밖으로 턱턱턱 나가지 못하고 본인한테 어떤 우울증이 전염되고 그런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사실 환경적으로 그다지 좋지는 않았거든요. 아이가 욕심이 없던 아이는 아니에요. 제가 볼 땐. 지금도 욕심. 네.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자꾸 자존감이 무너지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.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뭔가 자꾸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거거든. 대학을 1순위로 삼을 건 아니다 싶어 나는. 나의 안 좋은 기운이 아이한테 옮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.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마. 내가 같은 뱃속에 나왔지만 둘이 많이 달라요. 많이 다르다 보니까 특히 작은 아이는 운도 조금 따라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뭘 갖고 싶으면 제가 노력하면 탁탁탁 얻어내거든. 네, 맞아요. 그런데 큰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상처가 나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게 올 수밖에 없죠.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 같으면 모르는데 엄마가 내가 무슨 나쁜 기운이 아예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고요. 본인은 본인 아이들을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. 할머니가 볼 땐. 이 집이 내 미안한 얘기 좀 할게요. 아이네 집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피가 그렇게 좋은 피는 아니에요. 그런데다가 이 집이 조상이 막 성다른 조상이 막 들어와. 그러니까 이 집 나는 조상점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집이 피 자체가 좀 우울하고 우리가 사람을 양기 음기를 따진다면 음기가 강한 집의 피거든. 아이들이 예민한데 작은 놈은 스스로 그거를 돌팔그를 내 사주가 강하다고 잘 치고 올라간 거고요. 큰 놈은 사주는 강하고 욕심도 많은데 환경적으로 그게 안 받쳐주다 보니 아이가 우울증이 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뭔가를 내가 해야 될지 어떤 동기가 없고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된다. 그런 게 더 자기를 우울하게 만들죠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위에 나보다 훨씬 못하는 애들이 대학을 가는데 왜 나는 안 돼가 자꾸 얘가 붙다 보니까 자기만의 세상에 갇히는 거거든요. 얘가 은근히 잘하는 게 많은 아이예요. 공부도 잘했어요. 그러니까 은근히 얘가 잘하는 걸가 많은 아이거든요. 근데 얘가 19, 18 요때부터 사주가 좀 꺾였어. 할머니가 볼 때. 그래서 얘 길이 갈라져서 지금 내가 뭔가를 농사를 진 거에 대한 추수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제가 볼 때는 내년 후년까지만 엄마가 큰애 좀 바짝 신경 써서 조금 많이 엄마랑 같이도 세상 밖으로 자꾸 이렇게 조금 양몰이 하듯이 몰아서 뭐 수영이라도 좀 가서 운동으로 하고 바깥에 좀 움직이고 또 와서 들어와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조금 정화를 시켜줘야 돼요. 아이의 기가 다 막혀 있어요. 이럴 때는 아무리 책상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안 돼요. 그때는 힘들 때는 그때마다 뭐 좌절도 되고 하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잖아요. 그럼. 근데 사실 제가 그 간도 지금 경화 초기고 갑상선에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사실은 내가 뭐 언제 죽고 살고 그거는 문제가 될 건 아닌데 금방 안 죽어 걱정하지 마. 진짜로. 그 조금 돈을 놓고 나갔어요. 그거를 가지고 제가 뭐 그 경매 같은 거 그거를 아니 하지 마. 당분간은 안 되고 그거는 꼭 숨겨놓고 누가 그거 만져만 보고 준다 그래도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을 하고 조금 지금은 아직은 안 돼. 내년에는 어때요? 안 돼. 안 돼? 내년까지 안 돼. 그 돈을 갖고 뭔가 장사든 사업이든 경매든 안 돼 지금은. 본인이 취업을 해야겠다 덤비면 내가 볼 땐 취업을 못 하진 않을 것 같은데. 해요. 응?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5월달 지나 6, 7월 이때 되면 본인이 뭐 한 번에 내 입에 맞는 떡이 어딨겠냐, 그치? 그렇지만 일단 움직이는 게 좋아서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 금전을 갖고 뭐 투자든 경매든 뭔가 인터넷 쪽 뭔가 사업이든 절대 하지 말고
네. 그거는 없는 돈이라고 이제 꼭꼭 숨겨놓고 한 2년이고 있다가 그게 아주 잘 응? 네. 그게 씨앗이 돼서 조금씩 좋아질 수 있을 때 네. 그때 하시고요. 기운 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. 응? 예, 감사합니다.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무슨 어떤 좋은 메시지를 듣고 싶고 희망을 갖고 싶은 거겠죠. 그런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또 무조건 희망을 줄 수만도 없고요. 그래서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행복했던 시간을 손가락을 꼽을 수 있다 할 정도면 얼마만큼 힘들었겠어요. 말도 못해 힘들었을 거예요. 어려서 한경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도 너무 많이 안 좋았을 거고 또 뭐 형제가 됐던 누가 됐던 그래서 아까도 뭐 본인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억울한 일 불안 일을 많이 겪으면서 세상 원망도 해야 되고 주위 원망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없었으면 지금 버티질 못했겠죠. 그래도 대단한 게 아이들을 위해서 버티고 온 것 같아요.